혹시 어젯밤에도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나요? 새벽 2시, 3시에 갑자기 종아리가 꽉 뭉치면서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신 적 있으시죠? 아이고, 또 지났네? 하면서 다리를 주무르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실에서 28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용재 의사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이런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다리 쥐남 때문에 밤마다 고생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응급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요. 선생님, 어젯밤에도 다리에 쥐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아파서 잠을 1시간도 못 잤어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들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리 쥐남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완전히 좋아지신 사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마다 다리 쥐남 때문에 잠 못 이루시던 날들이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푹 자고 일어나서 아, 시원하다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잠자리에 눕는 것이 무섭지 않고 편안해질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주시면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다리에 왜 쥐가 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다리 근육은 마치 고무줄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 고무줄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고무줄이 점점 딱딱해지고 말라가요. 그러면 갑자기 움직일 때 고무줄이 뭉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쥐가 나는 이유예요. 특히 밤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가 있어요. 잠을 잘 때는 우리 몸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근육으로 가는 피가 천천히 흘러가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 누우려고 하면 근육이 깜짝 놀라면서 꽉 뭉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근육이 꽉 뭉쳐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라 당황하셨나요? 실제로 제가 만난 78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6개월 동안 매일 밤 종아리에 쥐가 났어요.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3번이나 오셨어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요? 제 다리를 잘라야 안 아플까요? 김할머니가 정말 심각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김할머니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물을 하루에 한 컵도 안 마셨어요. 물 마시면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만 계셨어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드세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화장실 가기가 귀찮아서예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우시거나 불편하시니까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이 잘 안 마르세요. 젊었을 때처럼 갈증을 잘 못 느끼시니까 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 마시면 몸이 붓는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왜 다리에 쥐가 날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근육도 75%가 물로 되어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마치 말린 오징어처럼 딱딱해져요.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경련이 일어나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끈적한 피는 근육으로 천천히 흘러가요.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니까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꽉 뭉쳐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있어요. 이게 근육이 움직이는데 꼭 필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이런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요. 그러면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쥐가 나는 거예요. 저는 김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다리 근육을 정원의 화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안 주면 화초가 시들시들해지다가 죽잖아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안 주면 딱딱해져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화장실 가는 게 귀찮더라도 다리 지남으로 밤새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한 번에 화장실에 많이 안 가도 돼요. 하루에 물 5컵을 아침, 점심, 저녁,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서 마시라고 했어요. 한 번에 한 컵씩만 마시면 화장실도 자주 안 가게 돼요. 3일 후에 김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물만 마셨는데 벌써 쥐나는 횟수가 줄었어요. 어젯밤에는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생각보다 자주 안 가네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좋아지고 싶어서 두 번째 방법도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알려드린 것은 잠자기 전 다리 마사지였어요. 할머니, 잠자기 전에 5분만 다리를 주무르세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주무르면 되나요? 발목부터 무릎까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주무르세요. 마치 고양이를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하시면 돼요. 김할머니가 이 방법을 일주일 동안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다리 마사지를 하고 나면 다리가 따뜻해져요. 그리고 정말 쥐가 안 나요. 사실 이 마사지가 왜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다리를 주무르면 근육으로 가는 피가 잘 흘러가요. 그러면 근육이 부드러워져서 쥐가 날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이제 다리 마사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니까 따라해 보세요.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받이에 등을 대고 앉으시면 돼요. 소파에 앉으셔도 좋고요. 한쪽 다리를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마치 양반 다리를 하는 것처럼요. 하기 힘드시면 의자를 하나 더 가져다가 발을 올려놓으셔도 돼요. 자, 이제 양손으로 발목을 감싸 쥐세요. 엄지손가락은 종아리 뒤쪽에, 나머지 네 손가락은 정강이 쪽에 놓으세요. 그리고 치약을 짜듯이 천천히 밀어 올리세요.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까지 쭉 밀어 올리는 거예요. 마치 우유를 짜듯이 하시면 돼요. 어머, 이게 뭔가요? 뭔가 올라가는 느낌이 나요. 김 할머니가 처음 해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밀어 올린 다음에는 손을 다시 발목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또 다시 무릎까지 밀어 올리세요. 이렇게 10번 반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반대편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양쪽 다리를 각각 10번씩 하시면 총 5분 정도 걸려요. 힘은 어느 정도로 주면 될까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주시면 돼요. 마치 아기 등을 토닥이듯이 부드럽게 하세요. 그런데 왜 이 마사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 우리 다리에는 정맥이라는 혈관이 있어요. 이 정맥은 심장에서 내려온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정맥이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튼튼해서 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판막이 약해져요. 그러면 피가 아래로 내려가서 다리에 고이게 돼요. 특히 밤에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이런 나쁜 피가 더 많이 고여요. 그러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니까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사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으로 밀어 올리면 고여있던 나쁜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새로운 깨끗한 피가 다리로 내려와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육이 건강해져서 쥐가 안 나는 거예요. 김할머니가 이 마사지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다리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네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다리가 따뜻해져요. 그리고 마사지를 하면 우리 몸에서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환자 이할머니는 고민이 있었어요. 선생님, 손목이 아픈데 마사지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관절염이 있어서 손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손목이 아프거나 손가락에 힘이 없으면 마사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말 좋은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 방법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 할머니가 찾으신 해결책은 바로 테니스공이었어요. 선생님, 손으로 마사지하기 힘들어서 테니스 공을 사용해 봤어요. 정말 좋네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바닥 마사지부터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바닥에 테니스공을 놓으세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테니스공을 앞뒤로 굴리세요. 마치 반죽을 밀듯이 하시면 돼요. 어머, 이게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이 할머니가 처음 해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발바닥에는 많은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자극하면 다리 전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다음은 종아리 마사지예요. 의자에 앉아서 테니스공을 종아리 아래에 놓으세요. 그리고 무릎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테니스공을 굴리세요. 공이 종아리 근육을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가 돼요. 손으로 할 때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시원해요. 이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테니스공은 손보다 더 깊은 부분까지 마사지할 수 있어요. 허벅지 마사지는 어떻게 할까요? 의자에 앉아서 테니스공을 허벅지 아래에 놓으세요. 그리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공을 굴리세요. 허벅지 근육이 공에 눌리면서 마사지가 돼요. 집에 테니스공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걱정 마세요.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골프공이 있으시면 골프공을 사용하세요. 골프공은 테니스공보다 작고 딱딱해서 더 강한 마사지 효과가 있어요. 물병도 좋아요. 500ml 물병에 물을 채우고 수건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길쭉해서 넓은 부분을 마사지하기 좋아요. 수건을 돌돌 말아서 사용하셔도 돼요. 수건을 꽉 말아서 고무줄로 묶으면 마사지 도구가 완성이에요. 이 할머니가 테니스공 마사지를 2주 동안 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선생님, 손목이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손으로 할 때보다 더 깊숙이 마사지가 돼요. 다리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더 놀라운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아이고 소리를 안 내니까 온 집안이 평화로워졌어요. 한 사람이 좋아지니까 온 가족이 행복해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은 세 번째 방법인 간단한 다리 운동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다리 운동이에요.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운동은 발목 펌프 운동이에요. 발가락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듯이 하시면 돼요. 20번 반복하세요. 두 번째는 발목 돌리기예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천천히 크게 돌리시면 돼요. 세 번째는 종아리 늘리기예요. 다리를 쭉 뻗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 운동들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다리 근육은 마치 펌프 같은 역할을 해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걸 근육 펌프 기능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이 펌프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피가 다리에 고이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운동을 하면 근육 펌프가 다시 작동해요. 그러면 고여있던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고 새로운 피가 다리로 내려와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육이 건강해져서 쥐가 안 나는 거예요. 한 달 후 김할머니와 이할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김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혹시 김할머니 맞나요?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는데요. 간호사 선생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선생님, 1달 동안 단 한 번도 다리에 쥐가 안 났어요. 매일 밤 푹 자고 있어요. 김할머니가 정말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또한 단순히 다리 쥐남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삶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밤에 푹 자니까 낮에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량도 늘어나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전반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 저 요즘 손자들이 할머니가 젊어졌다고 해요. 이 할머니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어요. 밤에 푹 자니까 낮에 요리하는 것도 즐거워요. 전에는 너무 피곤해서 요리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손자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다리 진압만 없어진 게 아니라 어깨도 덜 아프고 허리도 덜 아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 다리 진압만 해결했는데 온몸이 좋아졌을까요? 우리 몸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밤에 푹 자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해요. 그런데 다리 진압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하지만 다리 진압이 없어져서 푹 자게 되면 몸이 스스로 치유해요. 그래서 어깨도 덜 아프고 허리도 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분들이 김할아버지와 이할머니 뿐일까요? 아니에요. 69세 박할머니는 20년 동안 다리 진암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81세 최할아버지는 부인이 당신 때문에 나도 못 잤는데 이제 우리 둘 다 푹 잔다고 고맙다고 한다고 하셨어요. 74세 장할머니는 손자가 할머니가 밤에 안 아파하시니까 우리도 안심이 된다고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성공 사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분들은 물 마시기, 다리 마사지, 다리 운동 모두 3가지 방법을 함께 하셨어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하나하나는 좋지만 3개를 함께 하면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근육이 부드러워져요.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해져요. 이 3가지가 합쳐지면 다리 진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김할아버지와 이할머니도 처음에는 하나씩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효과를 보시고 나서는 3가지를 모두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방법들이 정말 안전한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 방법들이 왜 안전하고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이 방법들이 정말 안전한가요? 제가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데 해도 될까요? 83세 정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법들은 매우 안전해요. 왜냐하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있어요. 신장병이나 심장병이 심하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런 질환이 있으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괜찮아요. 하루에 5-6잔 정도는 충분히 안전한 양이에요. 선생님, 저는 심장약을 먹는데 괜찮을까요? 정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도 대부분 괜찮아요. 다만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마시세요. 실제로 정할아버지는 심장약을 드시면서도 이 방법으로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다리에 상처가 있거나 붓기가 심한 분들은 마사지할 때 조심하세요. 특히 다리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은 너무 세게 마사지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마치 아기를 쓰다듬듯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다리에 보라색 혈관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77세 윤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하지정맥류가 있으시군요. 마사지는 괜찮지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테니스 공보다는 손으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윤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좋아지셨어요. 다만 조금 더 부드럽게 하셨을 뿐이에요. 무릎이나 발목에 심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아프지 않을 범위에서만 운동을 하세요. 절대 아픈데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만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하다가 어지러우면 위험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하죠? 79세 김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무릎 관절염이 있으시면 발목 운동만 하세요. 발목은 무릎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김할머니는 발목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셨어요. 여러분, 이 방법들을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그때 병원에 가세요. 혹시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다리가 많이 붓거나 다리 색깔이 이상하게 변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다리 쥐남과 함께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면 응급실로 가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단순한 다리 쥐남인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선생님, 그럼 저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겠네요. 정할아버지가 안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할아버지.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정할아버지는 첫 주에는 물 마시기만 하셨어요. 둘째 주에는 마사지를 추가하셨어요. 셋째 주에는 운동까지 추가하셨어요. 3주 후에 정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당뇨 있고 심장병 있는 저도 완전히 좋아졌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처럼 건강상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밤마다 다리 쥐남 때문에 고생하시던 김할아버지, 이할머니,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셨어요. 첫 번째, 하루 5잔 물 마시기. 둘째, 잠자기 전 5분 다리 마사지. 셋째, 간단한 다리 운동 3가지.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 영상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더 좋은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무릎 아픈 분들을 위한 특별한 운동법, 어깨 결림 완전 해결법, 잠 잘 오는 신기한 방법들, 정말 유용한 내용들이 가득해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되거든요. 무엇보다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 쥐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어르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물 한 잔 마시고 다리 마사지 5분 하고 간단한 운동 3가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